매일 씻어도 나는 노인 냄새 이것만 바꾸면 남 얘기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과 시니어의 생활 건강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에버웰 연구소 웰 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는 시간입니다. 혹시 젊었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노인석 근처에 앉았다가 자리에서 슬쩍 일어난 적. 아, 사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공기가 묘하게 답답했던 순간, 또는 명절에 부모님 댁에 들어서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쾌쾌한 냄새가 먼저 느껴졌던 기억. 말은 안 하지만 창문부터 열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냄새는 당사자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난 매일 씻는데? 난 원래 깔끔한 성격인데?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변 반응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을 때, 그 미묘함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죠. 예전에는 할머니 냄새라는 말이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할머니 냄새는 따뜻했고 정감 있었고 집 냄새와 섞여 하나의 추억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은 불쾌한 냄새, 피해야 할 냄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냄새 자체라기보다 이 냄새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쌓이면서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상은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혹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씻지 않는 경우는 논외입니다. 그건 관리의 문제이고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잘 씻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냄새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씻으면 찝찝해서 매일 샤워해. 옷도 자주 갈아입어요. 나는 젊을 때부터 깔끔하다는 말 많이 들어서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자꾸 환기를 시키고 손주가 오래 안기지 않고 옆자리가 비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런 현상을 더 자주 겪습니다. 지하철 노인석에서 냄새 이야기가 나올 때 대부분 할아버지 냄새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피지 분비가 많고 남성 호르몬 대사 과정에서 냄새와 연관된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것들이 피부에 남아 산화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남 얘기지. 나는 운동도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술도 많이 안 마셔요. 집도 깨끗하게 관리 잘하는데?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착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현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는 젊을 때에 비해 후각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경우도 흔합니다. 즉, 냄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감각이 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인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갔을 때 유독 말로 표현 못하겠지만 쾌쾌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그 집에 사는 두 분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후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 특히 젊은 가족이 들어오면 바로 느낍니다. 이때부터 집 냄새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덮여버립니다. 사실 이 냄새는 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된 냄새가 공간에 축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온 냄새 성분은 옷에 남고 침구에 스며들고 공기를 타고 벽과 가구에 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모르지만 수개월, 수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성격의 냄새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말해야 해? 괜히 상처 주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노화 냄새라는 이름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버 산업과 생활 건강 분야에서 냄새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물질이 바로 노네날입니다. 노네날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피지가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거의 검출되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60대 이후에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풀 냄새, 오래된 책 냄새, 마른 수건 냄새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단순히 나이 든 느낌 정도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을 경우 불쾌감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노네날이 땀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땀의 양은 줄어듭니다. 땀은 몸의 자연적인 세정 시스템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지와 노폐물이 피부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나고 냄새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술과 담배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술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냄새 성분의 생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담배 역시 항산화 능력을 떨어뜨려 이미 만들어진 냄새 물질이 더 오래 남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막을 수 없는 건가? 그냥 간단한 방법은 없나? 네, 그래서 웰 소장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냄새를 성격이나 품위의 문제로 오해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식은 불편해하고 당사자는 점점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건 관리의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씻어. 남들보다 더 깔끔한 편이야. 그런데도 냄새 이야기가 나올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의 깔끔함으로는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이나 연구 사례를 보면 노인 냄새가 가장 심한 분들 중 일부는 평생 깔끔하다는 말만 듣고 살아온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면 잘 씻고 있다는 기준을 어디까지 다시 잡아야 하는지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끗이 씻는다는 기준은 대부분 몸 전체를 때를 밀거나 샤워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빡빡 때를 밀면 개운하고 냄새도 안 나겠지. 때를 무리하게 미는 것은 오히려 피부 건강에 좋지 않고 자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인 냄새, 특히 노네날과 연관된 냄새는 몸 전체에서 골고루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특정 부위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부위가 관리되지 않으면 냄새가 옷과 공간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냄새 관리는 얼마나 자주 씻느냐보다 어디를 의식해서 씻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곳은 두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는 매일 감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감는 것과 두피를 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논의 날이 생성되는 곳은 모발이 아니라 두피의 피지층입니다. 특히 뒤통수와 정수리, 귀 뒤로 이어지는 두피는 피지가 오래 머물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위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샴푸 거품이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와도 냄새가 남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피부라는 인식으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귀 뒤입니다. 귀 뒤는 스스로 보기 어렵고 씻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귀 뒤에는 피지선이 많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지와 샴푸 잔여물이 쉽게 쌓입니다. 마스크끈, 안경다리, 모자 등이 닿으면서 마찰과 습기가 반복됩니다. 이 환경은 냄새 성분이 만들어지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귀 뒤는 귀를 씻는 게 아니라 귀 뒤 피부의 주름을 의식해서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 뒤입니다. 목 뒤는 머리와 몸의 경계선입니다.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대충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옷깃과 항상 닿아 있어 냄새가 옷에 먼저 스며들고 다시 피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몸은 씻었는데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뒤는 머리 아랫부분부터 쇄골 위까지 경계선을 따라 의식적으로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피지선과 땀샘이 밀집된 곳입니다. 문제는 땀이 많아서가 아니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은 줄지만 피지는 상대적으로 오래 남습니다. 겨드랑이는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은 뒤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냄새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접혀지는 부위입니다. 가슴 아래, 복부 주름, 무릎 뒤 같은 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평소에 의식하지 않으면 거의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이 접히면서 습기가 고이고 공기가 차단됩니다. 피지와 각질이 쌓이기 쉽고 냄새가 나도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 냄새가 생기게 됩니다. 접히는 부위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고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체온이 높고 습기가 오래 유지되는 부위입니다. 속옷과 바지가 밀착되면서 공기 순환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뿐 아니라 채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많을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꼭 점검해야 할 부위가 두 곳 더 있습니다. 하나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깊이 파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냄새가 느껴질 때만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에 물을 묻혀 입구만 살짝 닦아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꼽 안쪽을 파내듯 닦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땀이 적어도 습기는 계속 유지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공기가 가장 안 통하는 곳이라 냄새가 쉽게 시작됩니다. 특히 겨울철 두꺼운 양말을 신을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씻는 것보다 말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8부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지와 땀이 고이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며 본인이 대충 지나치기 쉬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아무리 씻어도 이 부위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냄새는 남습니다. 결국 시니어 냄새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이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씻은 뒤에도 냄새가 다시 쌓이는 이유, 그리고 왜 보습과 환기, 침구 관리까지 같이 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인석 근처에 가면 냄새가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 냄새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며 환기되지 않은 공기 속에서
옷과 피부에 쌓인 냄새가 겹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공간 전체의 공기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특히 노인들끼리만 사는 집에 들어갔을 때 유난히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 이건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관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옷, 이불, 커튼, 소파, 공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을 씻어도 냄새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사실 하나. 노인들은 서로의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후각 기능이 70%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은 내가 느끼는가가 아니라 환경과 타인의 반응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꼭 구분해야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나는 냄새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태도와 관리를 포기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씻는 것조차 귀찮아져서 며칠씩 샤워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관리의 붕괴 신호입니다. 특히 평생 깔끔하던 사람이 갑자기 씻는 횟수가 줄고 옷 갈아입는 걸 귀찮아하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냄새 없애는 요령을 넘어서 노후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할 게 많네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던 것들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몸에 맞게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결국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노년 날이니 사나니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냄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쌓이느냐 관리되느냐입니다. 예전 할머니 냄새가 정감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실내 밀폐가 심하지 않았고 환기가 많았고 햇볕이 집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뜨거운 물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그렇습니다. 춥다 보니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냄새 관리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피부 보호막이 무너지고 건조해지면서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샤워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자극이 많이 안 가게 정확히 씻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냄새 나니까 향을 더하면 되지 않나. 향수, 향이 강한 바디워시, 방향제. 이건 냄새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냄새 위에 냄새를 얻는 방법입니다. 특히 노네날 계열 냄새는 향과 섞일수록 더 복잡하고 불쾌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더 창문을 엽니다.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른 채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보습입니다. 냄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보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네날 생성의 핵심은 산화이고 산화는 건조한 환경에서 더 쉽게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이 줄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지가 상대적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샤워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습관은 냄새 관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끈적한 로션이 아니라 흡수 잘 되는 보습제를 목, 귀 뒤, 상반신 위주로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 땀 범벅 운동이 아닙니다. 햇볕 아래에서 20분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히 땀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피부 순환과 항산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노화 관련 냄새 성분의 축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됩니다. 반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실내에만 머무는 생활은 냄새를 더 빨리 쌓이게 만듭니다. 이제 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인 냄새가 집 냄새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몸을 관리해도 옷과 침구가 그대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베개, 이불, 겉옷.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집의 냄새 관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와 두피에서 나온 피지와 냄새 성분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베개 커버만 자주 갈아도 집 냄새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춥다, 미세먼지 걱정된다는 이유로 환기를 거의 안 하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공간에 붙습니다. 하루에 2번, 5분씩만 창문을 열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딸이 올 때마다 창문부터 여는 이유, 사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식습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논의 날은 피지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냄새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몸속에서 산화를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색이 진한 것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짙은 초록색 채소는 피지 산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당근, 고구마처럼 붉거나 주황색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가 좋습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블랙커런트 같은 베리류가 노네날 생성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한두 번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도움이 되는 식품이 콩과 콩 제품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식품은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장 환경을 개선해 채취 전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청국장이나 된장은 꾸준히 드시는 분들에서 채취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조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노폐물 배출과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돕습니다. 기름을 쓸 때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튀김처럼 고온에서 반복 사용한 기름은 체내 산화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치킨이나 돈가스 튀김 음식들은 자제하시고요. 올리브유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기름을 적당량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음식도 분명합니다. 기름진 육류, 가공육, 잦은 술자리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노네날 생성 환경을 더 악화시킵니다. 술은 냄새 문제 이전에 항산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들어가는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냄새를 지워주는 약이 아닙니다. 냄새가 쌓이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몸 안에서 만드는 역할입니다. 씻는 관리가 바깥을 다듬는 일이라면 항산화 식품은 안쪽에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술과 담배는 냄새 관리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요소입니다. 술은 채취와 입냄새를 동시에 악화시키고 담배는 피부 회복과 항산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냄새 문제를 떠나 건강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 냄새는 게으른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관리해왔던 사람일수록 더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면 노인 냄새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위생 상태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의 변화, 생활 습관, 집 환경, 그리고 관리 방식이 조금씩 어긋나며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비누 하나, 어떤 제품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불편한 주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없애겠다가 아니라 쌓이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가장 먼저 기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은 씻는다는 개념입니다. 시니어에게 씻는다는 건 횟수가 아니라 부위와 방식입니다. 매일 샤워를 하더라도 두피,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같은 핵심 부위를 의식하지 않으면 냄새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건조를 막아주는 보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가만히 있을수록 쌓입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무르고 땀이 거의 나지 않는 생활은 냄새 관리의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햇볕 아래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냄새 때문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회복을 위한 최소 조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집안의 공기와 섬유 관리입니다. 몸에서 나온 냄새는 옷과 침구에 남고 다시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집 냄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베개 커버, 이불, 겉옷. 이 세 가지만 관리해도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첫 공기가 달라집니다. 환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춥더라도 미세먼지가 걱정되더라도 짧게라도 공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먹는 것과 피할 것입니다. 논의 날이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산화 식품은 냄새 관리 이전에 노화 관리의 기본입니다. 채소, 과일, 색이 진한 식품들. 반대로 술과 담배는 냄새를 관리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만의 문제로 끌어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길 문제도 아니고 괜히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무시할 문제도 아닙니다. 몸이 변하면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 할머니 냄새가 따뜻했던 이유는 그 시절의 삶과 환경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밀폐된 공간에서 훨씬 오래 머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건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맞춘 생활 기술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혹시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생활 관리, 누구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들을 피하지 않고 하지만 어렵지 않게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알고 지나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도 조심스럽게 공유해주세요. 말 한마디보다 정보 하나가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생활을 응원하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에버웰 연구소 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